저희가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틀 동안 기자회견 연명을 받았었는데요. 총 75개의 단체와 1,154명의 시민분들께서 이 연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 국민 참여 소통 채널 운영 기간에 도덕 1,078건, 보건 619건, 실과 530건, 초등통합 230건 이렇게 한데 비해서 급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연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1,300여 명의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온 시민사회가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열망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탁틴 레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평등 교육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팬데믹, 기후위기, 전쟁, 빈곤, 인권 침해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OECD는 2000년대 초반부터 데세코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역량 및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이 21세기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 지수 측정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인지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사 및 ICCS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그와 관련된 태도나 활동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 성찰 능력 등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활동, 토론 문화, 학교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성평등한 교육의 원칙이 지켜지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교과학습과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며,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해 계속 개정되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1번째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모아진 일부 의견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퇴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국민의 의견이라 언급하기도 힘든 혐오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동성애나 임신중지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성소수자의 사례를 삭제할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로는 성평등이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평등은 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과와 생활 영역에서 성평등이 기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공개된 시안을 살펴보면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이라기엔 내용이 빈약합니다. 유네스코는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라는 기준을 만들어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함께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근거를 두고 성과 젠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광범위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증거에 기반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원칙들은 성교육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부는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탐구하고
의사결정 기술과 의사소통 및 위험 감소 기술을 쌓고 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발달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정보, 성취해야 할 기술, 함양해야 할 태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평등한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으로서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과 성적 친밀성, 재생산 등과 관련된 경험을 포괄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권리를 존중하며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 촉진을 지향하고 타인의 권리와 건강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권리 행사를 장려하고 신체적인 건강 촉진 및 물리적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포괄적 행복을 목표로 하여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다양성 포용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 너무나 흔하지만 그만큼 잘 맞는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기에 일부의 편협한 시각이나 민원 등의 교육 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9월 19일 국민참여 소통 채널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아이들이 꼭 상식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의견들이 자칫 특정 성 집단에 대한 혐오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부디 이 답변이 진심이길 바라며 성평등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박한희입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쏟아진 의견 중 다수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는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답답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그 사람들한테만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이 공론장에서 공공에 나오게 방치해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입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당시 여가부는 대전시가 만든 성평등 조례에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자 양성평등에는 성소수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같은 해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보수적인 젠더관념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거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니까 성평등은 안 되고 양성평등이라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반박해서 양성평등은 나쁜 말이고 성평등은 좋은 말이니까 성평등 씁시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용어를 써도 국가나 정부의 정책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대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지향해야 될 가치의 문제고 평등이라는 이념의 문제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왜곡된 얘기를 하지 말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론장을 왜곡시킨다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가부도 교육부도 이 모든 정부 부처도 국회도 침묵했고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에 동조했습니다. 설마 저 뒤에 있는 대통령실 이거 전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애초에 대선 때부터 이른바 젠더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을 무시하면서 일종의 젠더 갈등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15년부터 7년이 지나서 2022년 지금 2022 교육과정을 정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성소수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라는 정말 의미 없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이거는 성적 지향 성별 정책과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 규범이나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이나 법률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누구를 배제해도 되고 누군 차별해도 되고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기본적인 윤리관념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2014년 국가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 성소수자 80%가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반응을 들었고요. 92%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혐오 반응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54%는 물리적 폭력을 비롯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지만 이는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랑 성적 지향 성별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차별과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정말 이런 악순환을 끊읍시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도덕 공청회가 진행되는데요. 공청회 시안에는 성평등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디 시안으로 그치지 말고 최종안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브리핑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공청회에서 혹시라도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나온다면은 본인의 역할 다해서 그런 말들은 허용될 수 없다. 공론장에서 혐오가 그대로 나와서 안 된다라고 단호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아까 한송희 발언자님도 말했지만 2022 교육과정 아직도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정말 성평등 실현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이 논의들이 이 모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말로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나아가기 위한 논의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누군가를 배제할 거냐 말 것이냐, 배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없는 논쟁이 이어지지 않기를 교육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모임 아웃박스에서 활동하는 초등교사 김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교실에서 수업 중인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교실에서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실은 사회를 담습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가 넘실댑니다. 젠더 권력 관계에 존재하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소수자를 향한 서슴지 않는 혐오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이 젠더 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오의 너울은 교실로 쓸려와 학생들을 집어삼킵니다. 혐오와 차별과 편견에 잠식되기 전에 우리의 교실에는 성평등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평등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를 이해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냅니다. 또 사회의 불평등을 찾아내는 관점을 기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내는 교육의 목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평등은 늘 등한시되고 지워졌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급별, 과목별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 관점의 성취 기준과 해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2022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용어가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2022 교육과정 초등학교 전 과목 그 어디에서도 성평등이 명시된 성취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평등 교육이 성취 기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문서로만 존재하는 교실 어디에도 없는 교육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실의 배움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율화 정책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아웃박스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협력하기 위해 모인 교사 모임입니다. 그러나 성평등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성평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자체가 없으니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는 되려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성평등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자 우리가 원하는 시민상입니까? 성평등 교육은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수학 시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그래프를 그릴 때, 미술 시간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때, 체육 시간에 축구공을 차며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도 성평등 관점은 필요합니다. 남성 중심적 사고와 고정관념, 이분법적 지식체계와 해맑은 혐오를 벗어나 성평등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과정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 권력의 무기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권력의 반대편에서 소수자의 목소리, 주변화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교육은 또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순수한 결정체의 객관적인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각 시대와 문화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성평등 감수성을 가진 시민이 필요합니다. 사회 불평등 요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찾아내며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성평등 시민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교실로 돌아가 학생들과 함께 성평등 가치를 마음껏 논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성평등 수업을 할 때마다 사회를 위한 멋진 의견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실을 상상해 봅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확보되는 성평등 관점을 근거로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한 성평등한 교육과정이 완성되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찬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이미지와 내용들을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래야 한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등 가부장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아이들이 주로 접하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에서는 성적 지향, 여성의 재생산권,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는 이미 혐오와 차별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 어디서 해야 합니까? 바로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의 첫 발걸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성별과 다양한 성적 지향이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내 옆에, 내 앞에 함께 숨쉬고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다고, 숨긴다고, 지운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말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고 그 권리를 행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인권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권에, 그 권리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등 그 많은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 진정한 인권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만 하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돌봄 제외하고 교육만 하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혐오와 배제를 알려주고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육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너가 선택한 그 삶을 마음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교육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든 어떤 성소수자로 지내든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의 응원과 지지로 사회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자로서 혐오와 배제가 아닌 아이들이 선택한 삶을 마음껏 살아라 안심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지호님, 송지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 소통 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차관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는 국민참여 소통 채널을 통해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중 도덕과 보건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관련 주요 국민 의견 요약 자료에 성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수정 요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회, 도덕, 보건, 실과, 초등통합 등 여러 교과에 걸쳐 기술했다. 그 내용은 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삭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삭제, 성인지 감수성이나 젠더, 정상가족 신화 용어 삭제가 대부분이다. 차마 일일이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들이다. 다양한 성 전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은 이미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번 국민참여소통 채널 역시 국민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혐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교육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부각시켜 성평등 가치를 위협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인 성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페미사이드,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와 국가에서조차 존재를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나침판이며 교육과정은 국가 공동체의 존망을 가르는 표준지침이다. 작년 11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 천명했던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존재 자체로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받고 서로 돌보며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한 교육과정, 다시 말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세상에 단 2개의 성별만이 있다는 거짓을 재생산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해야 하며 성소수자나 LGBT,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교육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 중지권, 성과 재생산에서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적확한 명칭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현해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의 탈을 쓰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길 바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서도 혐오 발언이 나올 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은 없다는 정권의 폭주에 더 이상 편승해선 안 된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촉구한다. 2022년 국민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사회 요구한 연명단체 및 개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 성인지적 용어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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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혐오가 웬 말이냐? 성평등 배제 말고 혐오를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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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없는 교육이 교육이냐? 성평등한 교육과정 교육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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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은 교육의 시작이다! 이제는 성평등 교육과정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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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